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4억 달러짜리 비행기를 선물로 받고 이를 골프의 양보 퍼팅에 빗대며 안 받으면 바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산불 피해를 본 영남 지역에 여행을 가서 지역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민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기부하자는 이 선한 관광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주문을 잔뜩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은 물론 군이나 당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악질들도 많다고 합니다.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신치영 전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영국에 이어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큰 틀에서 마무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중동의 주요 3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방문의 공식 목적은 뭐죠? 이번에 2기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해외 순방입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나라가 사우디하고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중동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이런 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방문하는 국가들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들이어서 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방문 기간 중에는 이런 안보 이슈보다도 경제 협력이 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3개국들이 전부 수조 달러의 그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중요한 나라들이고, 네. 미국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4년 동안에 6천억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 나서면서 측근들에게 밝히기를 이번 순방 기간 중에 1조 달러 정도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경제협력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설이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미화 4억 달러짜리 보잉기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주는 이 컨시드 퍼팅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오케이 퍼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빗대서 비판이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케이 퍼팅 아시겠지만 이제 퍼터 길이 정도 남으면은 그것이 이제 성공한 걸로 간주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한 의도로. 그냥 안 쳐도 돼요. 안 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이 비싼 항공기 이 4억 달러짜리를 선물로 받은 것을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 ABC 기자가 처음에 질문을 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ABC 기자가 아니 이거 개인적인 선물이라는 시각이 있다, 어떤 대통령이 주는 것보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일단 ABC로 막 비판을 하고 나서 그것은 단지 선의의 제스처다. 그러니까 4억 달러짜리가 선의를 주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오케이 퍼팅하고 비교를 했어요. 컨시드 퍼팅이라고 하죠. 원어로는. 예,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 항공기가 이 보잉 7478 제트기인데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짜리인데, 이 카타르 왕실에서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을 한 건데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그렇죠. 네, 가장 비싸게 주죠 정도 되면. 그런데 네. 저것을 받고 나서 트럼프가 기꺼이 받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고, ABC 기자가 당신에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게 주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 주는 것이죠. 미국 국방부. 재임 중에는? 네, 재임 중에는. 왜 그러냐면 에어포스 1이기 때문에 공군 1호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어포스 1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노후가 돼서 새로운 것을 좀 발주를 했다고 해요.
그 전에 나오기 전까지 네. 이것을 사용하겠다, 에어포스 1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퇴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퇴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져가냐, 본인 걸로 하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퇴임 후에는 트럼프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네. 일종의 그 본인을 기념하는 그 그렇죠. 단체죠. 네. 거기에 기부를 하겠다. 거기서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타고 다니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 그 트럼프가 본인이 이사장이나 그렇게 될 테니까 본인이 이제 타고 다니겠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기념관에 이 비행기를 가져간 적이 기증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타려는 게 아니라 전시 목적이었어요.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거저주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카타르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받은 게 많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자, 이게 또 트럼프의 이 일가, 가족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CEO 출신이고요. 지금 이제 가족 회사가 있는데요. 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부동산 개발 또 뭐 골프장이랄지 리조트랄지 호텔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중동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예를 들면은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에 골프장 또는 리조트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끌고 둘째 있는데 아들. 그렇죠. 예.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지난달에 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런 계약에 직접 서명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에릭 트럼프가 여러 가지 사업상 그런 계약을 치르고 와서 이번에 가서 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하고 방문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혹시 트럼프 일가의 일가 비즈니스와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돼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기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던 것이 우리 회사가 외국에서는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 또는 외국과 해도 정부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에서 짓고 있는 골프장의 시공이나 개발을 맡고 있는 회사가 사우디 왕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관련된 회사 이런 회사들이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참 이 민주주의의 모델로 칭송받고 있는 나라인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나갔는데 둘째 아들이 사업체 하러 따라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 대단한 알기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가 기질은 이 중동의 최대 부자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빛을 한껏 발했습니다. 사실상 국왕 역할을 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맺었네요. 그렇습니다. 카타르의 항공기 선물도 그렇고 사우디의 투자 규모도 그렇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그 투자를 하고 그 협정을 맺은 것이 엄청난 규모 투자 유치를 했는데 사우디가 미국에 무려 6천억 달러. 네. 6천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850조 원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이 한 600조 내지 700조가 되죠,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런 투자 협정을 했는데 물론 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지 이게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네. 아마 수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산업체가 미국의 12개 방위산업체가 그 계약을 한 것을 보면은 사우디하고 1,420억 달러. 여기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200조 원어치의 그 방위산업 그 무기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 방위산업 관련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래서 이 규모가 상당한 건데 이것은 물론 지금 중동에 계속 이제 긴장감을 감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안보 문제와 연결돼서 이런 그 투자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1차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 자,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컸던 게 싸게 들여오던 중국의 알테쉬 이 저가 이커머스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결 기미를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145%까지 부과하기로 했던 그런 관세를 일시적으로 90일 동안 30%로 인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죠. 그 합의를 한 게 11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800가 안 되는 그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종전에 120%를 물리기로 했었는데 요걸 54%로 인하한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겁니다. 절반 이하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될 텐데 $800가 안 되는 그런 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관세가 아주 너를 뛰네요 지금. 네, 관세를 물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을 하면서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을 하면서 그 관세를 120%까지 물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 120%를 이번에 54%로 다시 낮추는 내용을 서명을 한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알리익스프레스랄지 뭐 테무랄지 이런 중국 저가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미국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관세 부담이 꽤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게 이제 아우성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그 중국발 그 싼 제품들 안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심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에 제주에 와서 1박 2일간 머무릅니다. 여기서 우리와도 만나지만 미국과 중국의 2차 관세 담판이 있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과 관세 담판을 해야 될 처지예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중국이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담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담판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라고 있죠. 에이펙. 네. 에이펙의 이 통상장관 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중국에서는 리청강 그 상무부 부부장 그리고 차관이죠?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그리어 USTR 대표 이 두 사람이 같이 참석을 해요.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제네바에서 1차 담판에 이어서 이번에 2차 담판은 주로 이제 그 비관세 분야에서 서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우리는 16일 날 하네요. 네, 우리는 16일입니다. 그리고 저 한미 그러니까 회담이 그 16일 날 하는 것이죠. 그 에이펙 그 상무장관 회담이. 그리고 우리 담판은 좀 더 뒤로 미뤄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 2차 담판에 지금 나서서 어떤 뭐 깜짝 합의가 나올지 네. 또 그 제네바에서처럼 그런 부분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그 표명을 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그 전보다는 트럼프와 그 중국 시진핑 사이에 좀 관계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주말에 뭐 통화도 할 수 네.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임하고 나서 시진핑과 전혀 한 번 통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뭔가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도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긴장 관계가 세계 무역의 긴장 관계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죠. 네. 여기서 통화를 해야 10월에 경주에서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월에 경주에서 또 그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에이펙 회의 거기에서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다 오기도 돼 있습니다. 일단은 말을 시작해야 그다음에 얼굴을 맞대는 것이죠. 자, 미국은 다음 관세 담판을 일본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최대한 지금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세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왔는데 지금 협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2차례 관료 협상을 진행을 했고 조만간 이제 3차 협상을 이달 중에 할 예정이어서 6월 중에는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지금 일본 내에서는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한 마음에 일본 같은 이런 동맹국하고의 협상은 빨리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왔는데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합의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해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을 타결을 한 바로 다음
다음 날 기자들이 미중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선무가 미국의 수출 비중이 30%나 되는 그런 자동차 관세 25%를 빨리 낮추는 게 급선무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타결이 될지 아직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이 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일본도 우리처럼 자동차 관련 관세, 이게 그 협상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휘말렸는데 우리하고 일본이 그 사정이 비슷해요. 품목도 그렇고 지금 미국 기준으로 그 무역 적자를 내는 곳이 6위, 7위가 일본, 한국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품목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의 협상에 우리가 뭐 처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일단 품목별 관세에서 25%를 부과한 자동차 그리고 철강이 일본에는 가장 큰 타격이에요. 네. 그중에서 특히 이 세계 1위 완성차 기업이죠. 토요타가 올해 순이익 전망을 내놨는데 34.9%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34.9%면은. 그리고 특히 그 일본이 주목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은 그 앞서에 있었던 영국과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 자동차 관세 철폐가 빠져버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하고도 그것은 뺄 것 아니냐. 그래서 초긴장 상태인데 그게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일본의 그 대미 수출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 그러니까 상당히 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미국 그렇죠. 수출에서. 그보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 뭐 절반 가까이 된다는 그 분석도 있는데. 47%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특히 자동차 관세에서 주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일본이나 우리나 지금은 같은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지요. 지난 큰 산불이 났던 지역 있죠. 영남 지역입니다. 지리산까지. 자, 그래서 새까맣게 탔으니까 아이고 뭐 주민들도 그렇고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답니다. 자, 이럴 때 오히려 그쪽으로 놀러 가는 게 여행하고 관광 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난 게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한 2달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지금 아마 산불 복구 작업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쁘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가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춤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쪽 지역에 가서 관광을 가고 여행을 하면서 소비를 하고 돈을 쓰고 위로를 해주고 하면 현지 주민들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산불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7월까지 이쪽 지역에 여행을 장려를 하는 그런 여행 동행 캠페인을 시작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소비도 하고 하면 현지 주민들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뜻에서 시작한 캠페인인데 그래서 그 슬로건이 지역을 살리는 여행, 마음을 잇는 동행 뭐 이런 슬로건이니까 이런 슬로건의 뜻대로 많은 분들이 그쪽 지역으로 여행을 좀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상북도는 원래 이 문동이란 그 말이 나왔듯이 거기가 이 서원이 많고요. 유서 깊은 우리 문화유산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과 연계된 좋은 관광 프로그램들이 또 많은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이런 경북 지역의 그 문화유산들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들 지금 가면 이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저번에 그 산불이 났던 지역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그 경북 북부입니다. 북부하고 동해안 쪽에.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들이에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죠. 그 희망 유행 기획전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숙소나 식당, 체험, 쇼핑 이런 데 대해서는 30% 할인을 하고 금액은 이제 최대 3만 원을 할인을 해주고 투어 패스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전체 40%까지 많이 깎아주네요. 예, 많이 그 할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할인 대상 품목도 굉장히 많아요. 326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화해마을이나 도산서원 저희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화해마을 도산서원뿐이 아니고 거기 가면 고택이 많아요. 옛날 그 한옥 체험 그렇죠. 예, 그런 거 많기 때문에 진짜 한옥들 많죠. 예, 진짜 많습니다. 그것하고 다 연계해서 그 여러 가지 연계한 상품들도 다양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 이런 것들도 있고 전통주 만들기 체험도 있습니다. 안동소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유주, 안동소주 이런 것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9월에는 안동시에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의 탈춤이 다 모여요. 탈이 다 모입니다. 전 세계 25개국, 25개국에 참가를 해서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것은 보기 힘들죠. 그렇죠. 탈만 25개국에서 탈이 모여서. 그러니까 세계의 마스크들이 다 네, 세계 모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다 모입니다. 네. 그래서 기획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 안동 같은 경우는 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이 그 식당 같은 곳에서 외지인 매출이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이 가서 저 식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본부장님이 그쪽 잘 아십니다. 이 지리산이 4개 도에 걸쳐 있는 엄청난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불때 산청, 하동까지도 불이 번졌었습니다. 속칭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내주러 좀 가야 할 곳 중 하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역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토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최참판 댁이 저 하동 평사리에 있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산청과 하동은 꽃으로 유명하고 지리산에는 약초, 보약이 아주 전국적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동은 아시다시피 이 섬진강을 끼고 있어서 봄만 되면은 봄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서 그 봄꽃의 향연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인데요. 예를 들면 뭐 매화부터 시작을 해서 벚꽃, 그다음에 철쭉, 양귀비꽃까지 3월부터 5월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런 지역입니다. 5월이 되면 이 하동의 북천면 직전이라고 있는 곳에 한 40헥타리 정도 되는 그런 들판이 붉은 양귀비꽃으로 흐드러지게 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거 관상용 양귀비예요. 저거 가지고 뭐 아편 만드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곳이 이 양귀비인데 이 매년 5월마다 이제 양귀비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열리는데 올해가 11일째고요. 전국에서 그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골 간이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레일 바이크를 타고 양귀비 꽃밭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산청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산 산자락에 위치한 곳이어서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흙도 좋고 해서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나는 곳인데 약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10월만 되면은 산청 한방 약초 축제라는 이런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한방 약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저게다 산불 나기 전에 찍어 놓은 곳이라 지금 가시면 그런 곳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가셔야 지역 경제가 살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륙에서 시작된 산불 바닷가까지도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대게로 유명한 영덕까지도 갔었는데 자, 영덕하면 이 대게입니다. 대나무처럼 생겼다고 대게예요. 큰 게 아닙니다.
곧 제철이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영덕하고 그 인근에 있는 포항, 울진 이쪽이 이제 대게 축제도 하고 대게 논쟁을 벌이는 데죠. 네. 원조다 이렇게. 근데 지금 영덕 쪽에서 산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좀 도와야 되는데 영덕 대게가 원래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5월, 그러니까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끝나네요. 곧 이제 끝나는 시철입니다. 그래서 영덕 가면 이제 어느 식당 갈까 이렇게 망설이기도 하는데 영덕 대게 보존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가 원조다 해서 이제 그 대게 요리를 잘하는 찜하고 이런 걸 잘하는 집들이 그 밀집에 있거든요. 이제 저기가 이제 많이 추천을 받는 곳이고 네. 또 그 문체부는 5월 달을 받아가는 달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캠페인 지금 캠페인 중이죠. 받아가는 달 해서 이 동해선 기차로 해파랑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도보로 길이죠? 많이 가는데 해파랑. 네, 해파랑길 그 코스를 이렇게 동해선 열차로 그러니까 포항, 영덕, 울진, 삼척까지 관광 명소가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 들르는 그 코스도 있고 또 영덕 가면은 장사해수욕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백사장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찜질이나 맨발 걷기 이런 것도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저희가 하면 또 그 해양 레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뭐 바나나 보트 같은 거, 네네네. 그리고 제트스키 이런 것도 저기서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그 유명한 CM이 생각나는데 저도 곧 갈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갈 만한 경북 지역 여행지와 콘텐츠 뭐가 있을까요? 하나투어라는 여행사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다양한 경북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틀 동안 문경하고 안동을 돌아보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문경은 아시다시피 문경세제, 안동은 안동 화해말로 대표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드라마, 사극을 많이 자주 촬영하는 그런 여행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드라마 촬영지를 묶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이색 상품입니다. 저기 세트가 있어요. 그렇죠. 사극 세트. 저 많이 나오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네.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틀 동안의 여행 상품,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고요. 또 이제 밍글링 투어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요즘 밍글링 투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밍글링이 같이 어우러져서 섞이고 어울린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네.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영어로 그걸 밍글링 게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밍글링 투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이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20, 30대 젊은 층들이 모여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이런 상품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호미곶에 가서 선셋 요가, 석양을 즐기면서 선셋 요가를 하는 상품도 있고요. 좋네요. 경주 보문호수에서 밤에 달리는 나이트 러닝 이런 여행 상품도 있고요. 네. 이런 여행 상품들이 주로 20, 30대 여행객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적어놨다가 좀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여행 관련 정보. 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예, 일단 그 가장 그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예, 누리집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이 어디로 갈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는 보면 지역별로도 다 분류가 돼 있고 테마별로도 분류가 돼 있고 또 어떤 이벤트 하는 것도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찾아갈 곳이 많은데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뭐 전시나 이벤트 같은 것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영덕 하루 기차 여행 이런 것도 있고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네. 여기서는 또 울산, 하동, 산청을 이렇게 같이 투어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 여행 상품 일부를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좀 돕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네. 사실 소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그 피해자들에게 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국권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예약을 해놓고 말없이 안 나타나는 이걸 노쇼라고 영어로 하죠. 이게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대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예인 사칭은 물론 공문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한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예약한 그 순간부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가수 남진 선생. 최근 노쇼 소동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사기꾼들이 이제 연예인들의 일정이라든가 성향까지 잘 아는 것 같아요. 남진 씨가 지금 데뷔 60주년이거든요. 그 콘서트를 경남 창원에서 하는데 그 창원에 있는 식당에 60주년 콘서트 하고 나서 거기서 회식할 생각이다 하면서 20명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너무 기뻐서 팬이기도 해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포스터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당하면 음식 20명 분에다가 꽃다발 포스터 값까지 정도인가 여기까지도 큰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제 좋아하시는 술이 있는데 그거 있냐 물어보면 저희 집엔 없는데요 하면 특정한 주류 업체에 명함까지 주면서 여기다가 미리 사놔줘라. 그럼 음식값 계산하면서 한꺼번에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진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고 그 술을 특정 업체에 돈을 무려 470만 원의 술값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술도 오지 않는 것이고 돈은 이미 보냈는데 심지어 20명의 회식 뒤풀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당일에 회식 못합니다. 뒤풀이 없어요. 취소 문자만 보내고 그대로 잠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600만 원, 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집만 당한 게 아니라 무려 4곳에서 비슷한 일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송가인 씨도 이 노쇼 사기를 자기가 본인이 당했다고 경고했는데 이건 매니저를 사칭했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판박이 경운대 남진 씨하고 똑같은데 요번에 또 2군데요. 서울 강남도 있고 대구도 있는데 또 송가인 씨 매니저라고 하면서 아예 명함까지 미리 문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44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해달라. 이러면서 이때도 또 고급 와인을 대신 미리 선구매해주면 음식값하고 함께 결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우리 로마레 꽁띠라고 하는 알죠. 네, 라타슈인데 이게 싼 게 200만 원이 넘고 연도에 따라서 비싼 거는 2,500만 원도 넘거든요. 보통 5, 600만 원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싸서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너 좀 의심스러운데 하고 소속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런 일 없어요 하는 거죠. 남진 씨 쪽도 송가인 씨 쪽도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예약하거나 대리로 무슨 술구매 진행하지 않는다. 사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자, 연예인들,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도 다 당했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은 대체로 비슷하다고요? 네, 술값 선결제 다 이제 음식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조금 있으면 벌 수 있나? 이걸 이용해서 고가의 술값을 미리 선결제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남진 씨, 송가인 씨 말고도 또 가수 백지영 씨, 허각 씨, 또 배우들도 있어요. 하정우 씨,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변우석 씨, 정혜인 씨, 네, 조인성 씨, 거기다가 또 남궁민 씨라든가 신세경 씨, 마동석 씨까지 많은 분들 이름을 대고 우리 회식할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유명 영화 이름을 대면서 우리 스태프 전체 가서 스태프 전체 그게 몇 명이에요? 네, 100명도 넘죠. 이런 회식을 빙자하거나 혹은 아예 예능 하룻밤 자는 이런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그램까지 되면서 1박 2일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나 KBS 경우에는 시청자 상담실로 이런 문의 적어 나가오면 시청자 상담실로 꼭 확인해 주셔라.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상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연예인이나 이 매니저 사칭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대담하게도 공문서 위조하는 일까지 있다는데 이건 참 아주 위법 극치네요. 그렇죠. 군부대랄지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노쇼 사기를 벌이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지난 한 달 전쯤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군부대에서 발행을 한 그런 공문서 요거를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탕수육 10개와 볶음밥 70그릇을 좀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 공문을 보니까 좀 믿을만
안에서 그 음식을 준비를 했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됐는데 그 음식을 찾으러 오지 않아서 군부대에 연락을 했더니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한 98만 원어치 피해를 받은 그런 자영업자. 100만 원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도 시흥에 있는 닭갈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닭갈비 업체도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 닭갈비 40인분을 주문을 받았는데 역시 공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공문서를 보고 믿고 준비해 놨는데 이 찾으러 오지 않아서 역시 같은 피해를 당한 적도 있고, 이렇게 이 공문서를 이 활용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안심을 시켜놓고 노쇼 사기를 치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려운 저 식당 열심히 하시는 분들 등치는 저 수법들. 그런데 보통 명함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이거 깜빡 속기 쉽게 아주 정교하게 위조한다죠? 그렇죠. 천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한 인테리어 업자한테 소방관이라고 하면서 5,500만 원어치의 방화복을 좀 대신 주문을 해달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안 서북 소방서에 있는 한 소방관의 이름이 박혀 있는 그런 명함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에 와서 소방관이 이 소방 방화복을 주문을 한다? 이 주인으로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이런 직원이 있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직원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이런 주문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명함도 틀린 것이었고 그 명함을 말하자면 위조를 한 것이었던 것이죠. 홍성군에 있는 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소방본부의 공무원증을 믿고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함을 위조를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빠져나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게 걸리기 십상인 그런 그 범죄입니다. 그래서 노쇼 피해 지금 갈수록 그 규모도 커지고 수법도 다양하고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피해 접수 아주 급증하고 해마다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의 개개인의 사기꾼들이 아니라 이거 조직적 사기로 번지고 있고, 그래서 해외 근거지를 둔 일종의 이것도 새로운 보이스 피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직적 사기로 번진 노쇼가요. 지난 3년 동안 4.7배, 한 5배 가까이 늘었는데 2021년에 45건이었는데 지난해 212건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전체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 8분이 지난해 노쇼 피해를 봤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진짜로 구제 신청을 한 분은 14.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지금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거다 적어도 이건데. 7, 8배. 그렇죠. 그런데 요번 1분기 2025년 1분기를 봤더니 벌써 58건이에요. 그럼 산술적 계산으로 곱하기 4만 해봐도 232건이니까 지난해 212건보다도 올해는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쇼 사기범들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겠죠. 말하자면 뭐 물건을 좀 대신 사달라, 아니면 뭐 현금을 좀 보내달라, 나중에 물건값을 치르면서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입금을 받거나 또는 카드 결제를 받고 나서 잠적을 해버리는 뭐 이런 사기꾼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골탕을 먹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노쇼 사기꾼들도 있는 것 정말 저게 더 같아요. 나빠요. 네, 그렇죠. 또는 뭐 어떤 식당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갚음을 하려고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런 사기들을 벌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쇼 이게 자꾸 영어인데 하여간 그 나쁜 짓입니다. 이 노쇼 자영업자들을 노리는 노쇼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치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열차 노쇼입니다. 주의사항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모수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네? 이거 엄벌해 주세요. 아니 출발 1분 남았는데요? 아, 담해진이네. 안표.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취소를 하는 분들 때문에
반드시 열차표가 필요했던 고객들이 이용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죠. 열차표를 좀 더 빨리 취소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기도 나쁘지만 다른 선량한 피해자도 생기게 하는 그런 수법인데, 자, 이런 수법, 이를 꼼수법이죠. 인터넷에서 서로 공유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까지,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대구부터는 이어폰 끼고 자는 척 하라는 겁니다. 저런. 그러다가 이 승무원이 깨우면 저 대구에서 내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당황하는 연기를 잘하면 아, 연기를. 네, 나머지 대구에서 부산을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 대구로 이제 돌아가는 비용을 끊어야 되니까요. 혹은 만약에 내라고 해도 깐깐한 사람 만나도 그만큼만 내면 되니까 본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런 부정승차 그 구간 요금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원래 1.5배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소연을 할 때 승무원들이 좀 이 응대할 때 곤란해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면 걱정이 아니겠죠. 예. 무려 5년간 19만 건이나 적발이 됐고 엄청나네. 피해액이 네. 4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는 부정승차는 물론이고 취소 수수료의 비율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정승차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승차권이 없이 탔거나 아니면 짧은 구간을 끊은 다음에 긴 구간을 가거나 뭐 이런 부정승차의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의 위약금, 벌과금을 같이 물어야 되는데 그걸 100%로 2배로 올리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 벌과금이 3만 원이어서 9만 원을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6만 원, 100%인 6만 원을 붙여서 12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돈으로 혼쭐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는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에 열차를 예매를 했다가 임박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 내는 그런 위약금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하루 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 400원인데 요거를 앞으로는 운임의 5%로 높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당일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10%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으로 더 아주 좀 강화해야 됩니다. 고속버스 노쇼도 문제입니다. 역시 취소 수수료를 크게 올려서 막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직전에 취소하면 10%예요. 이거를 평일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0% 그대로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5%, 명절에는 20%까지 올려받겠다는 거고. 해야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출발 후에 취소 수수료가 50%인데 내년에 60%, 후년에 70%까지 올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실 어떤 분들이요 2자리 잡아놓고 출발 전에 바로 취소해가지고 나 2자리 편하게 가야지 하는 이 암체분들이 계신데, 있어요? 네, 이거 대비해서요. 지금은 출발 1시간 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부터는 3시간 그보다 더 빨리 취소해야지. 만약에 지금 출발까지 2시간 30분 남았다. 똑같이 취소 수수료 10%, 15%, 20% 다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자, 노쇼와 너무 비슷해서 잔뜩 의심했지만 노쇼는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다는데, 유명 가게였죠? 대전에서 한 빵집을,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샌드위치를 갑자기 146개를 당일에 주문을 한 거예요. 146개. 네, 146개를 했는데 주문한 곳이 성심당, 빵집에서 빵집으로 주문을 한 거죠. 이분들이 얼떨떨해하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주문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것도 노쇼 아니냐, 요새 노쇼 사기 많다 이제 우려를 했는데, 이제 그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성심당이었고 직원들 간식을 위해서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힘이 난다. 그런데 노쇼 사기 아니었고 정말 성심당 주문이었다. 이렇게 빵부빵주한다고 그러죠. 빵이 빵을 돕는. 그렇게 해서 기업 상생,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돕는 정말 착한 기업이었다. 이런 좋은 사례를, 선례를 한 빵집에서 소개를 해서 화제입니다. 미담이 됐네요. 네, 미담이 됐습니다. 빵생, 빵부빵주. 네. 참 좋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쇼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노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신력에 있는 집단, 뭐 공공기관이랄지, 뭐 군부대랄지 경찰서 이런 곳을 사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사칭을 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가 되고요. 특히 이제 금액이 많은 주문을 전화로 주문할 때는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부대랄지 사칭하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직접 그 공공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의심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액이 아주 큰 그런 대량 주문일 경우에는 예약금을 좀 받아두거나 조금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두는 이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데 그 전에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각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치영 교수, 홍종선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때부터 기념해온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왜 5월 14일이냐? 이때쯤 식자재가 변질되기 쉽고요. 야외에 식품 보관하는데 특히 주의하시란 뜻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